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의 기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지만 오리엔테이션의 뜻을 보면 예비 교육뿐만 아니라 방향 혹은 성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우리가 뭐 수업의 방향성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탭스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기 위한 수업이라고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실제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짧게. 그래서 기본적인 탭스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액티비티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냥 탭스 지문에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영희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영희는 제가 수년간 짝사랑해 오던 친구예요. 근데 영희가 갑자기 오더니 승우야, 너 친구 철수 있잖아. 나 걔 되게 마음에 드는데 걔랑 지금 사귈지 말지 지금 좀 고민이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약간 좀 간신 같은데 이간질했네요. 근데 어쨌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철수 잘생겼지. 근데 걔 성격 되게 안 좋아. 그래서 걔 철수 심지어 부모님이랑 사이도 안 좋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이거였으니까 문제에서 이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겠죠. 철수 잘생겼지만 단점이 크다, 단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아주 이상적인 답변이자 탭스 독해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의 이상적인 답변으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매우 쉬워요. 왜냐면 지문 자체도 쉬운데 선택지도 이 정도로 쉽게 나온다? 흔치는 않지만 내면은 거의 거저주는 문제. 사실상 탭스는 이 정도로 쉽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대비해야 되는 수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뭐 본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선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를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A, B, C, D 중에? 네.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두 개는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재밌게 모든 문제는 두 개까지는 쉽죠? 그죠? 철수 잘생겼다라는 거 맞는 얘기지만 주제가 될 수 없다. 그죠? 오답 빈출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지금 내가 사실 철수랑 사귀는 거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 그런 단서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단지 추론하는 것 뿐입니다. 그쵸?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잠깐 딴 얘기 하자면 지문 내에서 정답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가 등장하지 않는 탭스 문제는 유일하게 어디에 있다? 그렇죠? 추론 문제에 있다. 그러니까 추론 유형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요. 지문을 잘만 보면 그 안에서 정보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서를 찾는 게 문제지만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는 점이에요. 혹시라도 D 고르신 분이 있을까 봐.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A, D까지는 좀 잘 발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얘네들도 탭스의 빈출 오답 유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B냐 C냐인데 여러분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B를 좀 더 많이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요 정도로 우리가 지문을 이해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철수 잘생겼지. 근데 걔 성격도 되게 안 좋아.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성격도 안 좋으니까 부모님이랑도 사이도 안 좋은 거. 그래서 여기가 주제. 그래서 B를 골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정답 고르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이 나와도 똑같이 정답은 B를 고르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독해 습관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알맹이들을 읽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맹이들을 읽고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자 이런 얘기 했네. 그럼 이 지문의 주제는 오케이. 철수 성격 되게 안 좋다라는 거네. 이렇게 하고 문제 내려가서 풉니다. 근데
그거를 헷갈리게 내는 경우가 탭스 요새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단서들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글쓴이는 이쪽보다 이쪽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C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마 아까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 이상적인 답변이 정답, 100% 정답인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탭스 정답이 나옵니까? 약간 2%씩 부족해 보이는 선지들 두 개가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변별해낼 때는 뭘 활용해야 된다?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계를 갖추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구간에서 헷갈려서 찍어서 틀리게 되던 문제들이 다 맞춰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만으로도 성적이 일단은 리프, 향상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영희가 엄청 이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학생을, 남자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는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 라는 얘기를 꺼내기 위해 이런 지문을 썼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냥 이 단서가 유지된 채 탭스 지문 하나가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정답의 주제는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지 않으면 글을 잘못 쓴 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너무 그냥 확 던져드렸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단순하게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들을 우리가 수업에서 차근차근 익혀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샘플 문제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제가 문제 2개 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1번 탭스 원하는 정답의 기준이 요거 하나니까 요거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풀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바로 한번 볼게요. 우선 뭐 제가 하나하나 해설해드리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탭스 19 수강생이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지 어떻게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 광고글이네. 광고글에 지금 물음표 2개로 시작하네. 이것은 주의 환기용, 관심 유발용이야. 그러니까 주제랑 큰 상관은 없을 거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온다? 1상품, 그리고 뒤에 1장점이 나올 것이야. 광고글 특성상. 마지막에 광고성 멘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간다면 안 읽어도 돼. 1상품 뭘까? 지금 보니까 프리셀렉 매일 아침에 옷을 미리 골라준다라는 거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장점을 얘기할까? 뭔가 그냥 금전적으로 뭔가 좋다라는 얘기네.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미리 옷을 골라주는 거 금전적으로도 큰 부담 없다. 오케이, 됐어. 그럼 빈칸에는 지문에 지금 광고글의 특성상 들어갈 수 있는 게 1상품 혹은 1장점 혹은 그 둘의 혼합. 이 3개밖에 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보니까 B네. 1상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뭐 선택지 A, C, D 중에 뭘 고르셨더라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함정에 빠졌더라면 지문 쉽죠? 선택지 해석 문제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틀려버린 건 안타까운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뭡니까? 해석은 되는데 문제를 틀려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이런 것들을 잡아나갈 겁니다. 근데 이 문제 돌아와서 특히 선택지 C 고르신 분들 여러분은 꼭 이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오케이, 글을 읽었어. 광고글이네. 이런 얘기 했어. 근데 빈칸에 마지막에 뭐 광고성 멘트 하면서 끝나니까 당연히 광고글의 특성상 고민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빨리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답 C.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탭스 원하는 정답의 기준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앞서 이미 힌트를 드렸지만 정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게 결국에 빈칸에 들어갑니다. 지문에서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거. 근데 광고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요. 광고글의 특성상 지문에서는 1상품 1장점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문에서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결국 이 1상품 1장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것이지 C는 애초에 정답 될 수 없어요.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에 절대 부합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선택지 A 같은 경우도 아닙니다. 왜? 물론 여기 지금 5분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의 환기용이라고 배웠죠. 정보 가치가 낮다라는 거예요. 상품이랑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의 환기는 그냥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주의 환기를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흑인이십니까? 여러분 백인이십니까? 여러분 황인이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거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꺼내는 게 여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빈칸에다가 흑인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서비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거잖아요. 왜 흑인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지엽적으로 설계된 선지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정확히 탭스가 왜 이런 거는 정답의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단원 수업 들어가면요. 그거를 이제 지문마다 모든 유형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문들을 볼 때 정확히 보는 거. 해석은 이미 훈련했잖아요. 스피드 해석에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다? 지문을 탭스가 원하는 대로 강약 조절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 지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내용을 다 넣은 다음에 뭐가 주제일까? 스스로 그냥 아무 지문 안 보고 참고 안 하고 그냥 생각해서 이게 주제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최악이라는 겁니다. 주제는 뭡니까? 철수는 영희가 철수랑 영희는 사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주제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었다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서 찍어버리는 경우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끝납니다. 탭스 원하는 정답의 기준은 존재한다. 그리고 물론 제가 앞서 첫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이 문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약간은 좀 막연한 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수업에서 그 애매한 부분들을 먼저 잡아버리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문은 강약 조절해 가면서 독해해야 된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이미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강약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주요 부분 중요하게 읽고 덜 중요한 부분은 좀 빠르게 읽어주는 게 당연히 독해할 때 효율적인 전략인 거죠. 근데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의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문제보다 지문 난이도는 약간은 더 어렵지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풀어보셨다고 가정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볼 때는요. 다른 것보다 딱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지문 유형 아까는 뭐 편집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지문 유형이 이거는 이제 추상 구체화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을 우리가 익히게 되면 결국에 강약 조절이 보이게 됩니다. 앞서 봤던 것도 우리가 지문의 개요가 머리에 들어왔잖아요. 장점, 상품, 그 다음에 장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추상 구체화 단원도 그 나름의 개요가 존재합니다. 그 패턴을 익히면 우리가 주요 문장을 정독할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그냥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 궁금하실 필요 없고 그냥 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네는 우리가 정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히 잡고 여기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네, 풀어보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C가 됩니다.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relative exclusion of women. 여성을 상대적으로 배제하였다. 그쵸? 성차별한 거죠. 오리엔테이션 그 성향이죠. 그래서 그 성차별하는 성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요 문장과 덜 주요한 문장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주요 문장에 여러분의 해석력을 더 많이 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요. 여기 이 문장만 제대로 해석이 되면 지문 정확히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주요 문장들에 집중하면 문제풀이 당연히 지문 전체 내용이 더 명확해지겠죠. 방금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간 압박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n분의 1로 다 여기저기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강약 조절해 나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요. 문제풀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문을 이제 탭스 19 배우게 되면 아, 이게 지금 19단 추상구체화구나. 추상구체화를 통해서 오케이, 여기 앞쪽이 분명히 좀 정독해야 될 부분, 나머지는 여기에서 지금 여성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비슷한 얘기 하는지 그냥 속도 빠르게 이 강약 조절 해나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문제풀이할 때 정확도 면에서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C가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문에 여러 개 유형할 때 이 지문에서의 개요와 주요 문장들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도 강력 효율적으로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탭스 접근할 때의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가져야 된다?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되며, 그리고 지문을 볼 때는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강약 조절하며. 그 방법, 어떻게 해서 지문을 그러면 강약 조절할 거냐? 지문 개요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게 바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인 거죠. 그쵸? 지문을 어떻게 해서 지문 유형 파악할 수 있는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이 지문 19 유형, 그 다음 부분이 문제 유형, 그리고 마지막이 매력적인 오답 함정들 아까 중간중간 봤죠? 그런 유형들을 총 정리해 놓은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탭스의 기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탭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익히셨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 내용 그대로 이어서 이제 우리 본 강의 1강부터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1강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